이슈 토크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 보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이 향후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함께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차경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를 좀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이런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다시 한번 부활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헌법 제정을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제 사실상 파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그 만행을 지금 들춰내고 네. 지금 책임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있어서 예.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한국 정부가 이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이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과 부산이 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산업하면 관광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은 관광 도시만큼 이번 보복으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일본 엔화가 이제 약세 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숫자가 감소 추세이고 네. 중국 관광객이 이제 증가 추세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부산은 국내 주요 도시 중에서 일본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숫자나 네. 지출 규모에서 더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는 도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한 그 통계를 좀 인용해 드리면은 예. 부산시에서 이제 매년 부산 관광 산업 동향 분석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2018년 부산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56만 3천 명으로 중국인 관광객인 31만 5천 명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2017년 역시 일본 관광객이 47만 1천 명으로 중국인 39만 6천 명을 앞질러서 지금 숫자 면에서 일본 관광객이 여전히 지금 중국 관광객보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용카드 지출 측면에서 이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네. 2017년까지는 중국 관광객이 1,790억 원을 사용해가지고 일본 관광객 1,235억 원보다 이제 더 많이 지출을 했는데 네. 2018년에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1,396억 원을 사용해가지고 중국인인 1,207억 원보다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부산 산업에서 이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이 사태로 만약에 일본 관광객의 방문이 급감하게 되면은 네. 2017년 상반기 때 발생했던 사드 사태와 같이 부산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산 지역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일본 정부가 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죠. 이 수출에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고 밝혀서 뭐 부산 지역 산업계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부품 업체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일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업체와 기계 부품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완성체 업체들은 이미 그 국산화율이 9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재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이제 타격이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산 지역 그 자동차 부품 업계의 그 대일 의존도를 한번 통계로 보면은 2016년도에는 3억 2천만 달러, 그리고 2017년에는 3억 2,300만 달러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일본 수입 순위에서 자동차 부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대단히 큰 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억 5,300만 달러로 자동차 부품의 수입량이 대일 수입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전망들이 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기계 부품 업체들 쪽에서는 원동기나 펌프 부품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 이쪽 분야 역시 평균적으로 지금 한 2억 7천만 달러에서 3억 1,200만 달러 수준으로 네. 일본에서 그 부품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들도 지금 대일 의존도가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산업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자동차 부품 산업과 함께 이 부산 지역의 그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이쪽은 이미 선박 부품들의 국산화율이 대부분 이루어져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관광업계나 자동차 부품, 뭐 기계 부품 이쪽 관련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는 부산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 입장을 좀 밝히기를 꺼려하던 부산시에서도 보복성 경제 제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관련 대책을 좀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는 15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신고 접수반을 지금 운영하고 또 현장 모니터반을 이제 꾸렸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는 피해 기업 조사반, 그리고 긴급 자금 지원반, 산업 육성 지원반, 그다음에 관광 지원반 등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업 피해 지원센터를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수출 규제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민간 수출 규제 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내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핵심 부품 및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품 소재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장기 플랜까지 지금 세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이후에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례 없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본 그 수출 규제가 이제 일어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1차적으로 지극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감정적 대응이 이제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쳤을 때 그것이 과연 일본에게 그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한 305억 달러 수출했고 네. 수입은 한 546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해서 네. 이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한 20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데 그 2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적자 더 사주는 건데 네네. 그거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과연 일본이 그거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큰 그 위협이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 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데 쓰이고 있는 에칭가스 같은 것들이 예. 지금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큰 사실은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반일 감정이나 네. 반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켜가지고 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방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좀 냉철하게 이게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확산이 되고 그게 국민적인 반감으로 확산이 돼 버리면 곤란하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좀 냉정하게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도 이성을 찾아야 되고 네. 정부도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네. 공조를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냉정한 자세를 좀 견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보복이 지속될 경우에 네. 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이 자유무역이 양국의 그 후생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각국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특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교역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후생 수준도 증가하고 이제 소득 수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건데 네. 지금 같이 이제 그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무역 보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출 규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관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수입품에 대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네. 양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대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네. 한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6% 정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까지 낮아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장기 불황 이제 벗어나가지고 1% 수준대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거로 지금 해외에서는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대한 수출 비중이 네. 전체 일본 수출 비중의 한 7% 정도는 차지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속되면은 양국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볼 일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어떤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경제 보복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좀 있나요? 예, 이게 가장 최근 게 2017년 상반기 때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보복 행위를 조금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자마자 중한 국제 여객선 취항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부산 쪽에도 큰 타격을 사실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롯데 같은 유통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철수가 됐죠. 네. 예. 이게 이제 출발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지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예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또 다른 예 이제 안보상의 이유로 네.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예가 지난 4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 분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제품에 네. 군수 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수출품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세계 무역 기구인 WTO가 네. 이 경우는 수출 제한 조치가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예. 양국의 그 관계가 전쟁 그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긴급 사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때는 그런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막는 그 제한하는 게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제 WTO에서도 이제 얘기를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도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에게 지금 화이트 리스트 같은 거를 이제 배제를 하겠다 네. 그러고 이러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상황이 그럼 이 정도로 그 한국과 일본의 양국이 그 정도로 지금 악화된 상태냐?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큰 그런 호응을 받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할까요? 크게 이게 산업계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 그리고 이제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세 가지 과제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산업계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이제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해준 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가 확대되게 되면은 당연히 일본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자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예로 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만 하더라도 한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규제의 희생물이 된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네. 현재의 일본의 무역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그 여론을 네. 일본 내에서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일본이 그 무역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네.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정부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반도체 수출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글로벌 이코노미의 어떤 교란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디램이 70%,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50% 수준, 이게 되게 압도적인 수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수입해야 되는 이해 당사국들도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무역기구 WTO는 다자간 협상을 하는 기구입니다. 네. 예,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이해 당사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예. 그 국가들과 함께 일본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일본이 이런 그 무리한 무역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가지고 대일 의존도, 이게 옛날부터 항상 지적되어 온 건데 대일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부품 소재의 경우에 일본 의존도가 2000년에는 28%에서 2016년도 18%까지 지금 낮춰졌지만 네. 이를 이제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지금 이제 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입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네. 국산화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지금부터 펼쳐가지고 이번 기회를 이제 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예. 그런 기회를 삼아서 또 우리 관련 산업들이 좀 더 국산화가 많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무쪼록 일본 규제가 부산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덜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